얕은 지식을 갖고 부업으로 잠깐 투자하면서도 여러분은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거라 기대하죠. 욕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년간 뉴스를 멀리하고 유튜브나 카페 등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찾아보는 일을 관두면서 겪게 된 변화와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절대 투자를 관둔 게 아니에요. 총자산의 10% 정도는 현금으로, 그리고 일부는 안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저는 한순간도 시장에 발을 뺀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재산의 대부분은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해 둔 상태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끈다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내 곧 편안해지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아는 것과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반문해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년간 투자 환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잃기 어려운 시장이었죠. 어떤 자산이든 투자를 했다면 대부분 올라 있을 테니까요. 누군가 했던 말처럼 태풍이 불면 돼지도 하늘을 날아오르는 법이죠. 지금은 초보자든 전문 투자자든 모두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초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좀 챙겨보고 책 몇 권 읽고 유튜브나 카페 같은 데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찾아 들었을 뿐이면서 나는 투자에 소질이 있는 거 아니야? 내 재능이 투자였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점 대비 주가 지수가 2배 올랐습니다. 아파트도 대부분 몇 억씩 올랐죠. 주가 지수가 2배 올랐다는 뜻은 개별 종목으로 보면 3-4배씩 오른 종목들도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이 2배 올랐다면 그냥 인덱스 펀드에 넣은 거랑 다르지 않은 성과였다는 뜻이고, 그 이상 올랐다면 그냥 운이 좀 더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간혹 2배는 고사하고 50%도 안 되는 수익을 거두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낙제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장을 이해하게 된 것 같은 느낌, 고수가 된 것 같은 그 느낌의 정체는 뭘까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무언가 알게 된 것 같은 그냥 느낌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는 무언가 이해 안 되면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미래가 궁금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맸죠. 매춘과 함께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인 제사장, 점술가 등이 고대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하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뜻을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들은 늘 미래를 예측해왔죠. 흉년이 들면 어떤 이유로 하늘이 노해서 그렇다 하고, 오랫동안 비가 안 내리면 기우제를 드리자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비가 올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라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애언자들, 점쟁이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요. 주가가 요동치거나 환율이 급등락하면 어김없이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후 해설을 달아주는 셈이죠. 여러분 마음 편하라고요. 가령 주가가 급등하면 말이 되는 이유, 그럴듯한 이유를 찾습니다. 연준이 제로금리를 한동안 유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시장이 화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주가가 급락해도 같은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연준이 똑같이 제로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부양책이 안 나와서 실망한 매물이 쏟아져서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래도 말이 되고 저래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수천만, 아니 수억 명의 시장 참여자들에게 누가 조사한 거죠? 설문조사를 하듯이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한 건가요? 왜 매수했는지 아니면 왜 매도했는지 누구에게 물어본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왜 매수 혹은 매도했느냐 하는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하죠? 아무도 물어본 사람은 없는데 그랬다네요. 그냥 그랬을 것 같다는 얘기죠. 뉴스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누군가 용감한 사람이 앞장서서 소설을 쓰듯 기사를 써내면 나머지 기자들이 그걸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또 방송을 찍죠. 이러저러해서 시장이 움직였다 하고요.
뉴스 기자나 그 뉴스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전문가나 그저 자신들의 추측일 뿐이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게 사실인 양 이랬다 저랬다 확신에 차서 단언하죠. 그걸 여기저기서 찾아본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은 아 그랬구나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뭔가 알게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죠. 뿌듯합니다. 뭔가 퍼즐이 맞춰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떤 기업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주가가 무조건 상승할까요? 아닙니다. 어떨 때는 상승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하락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실적이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시장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서프라이즈라고 하기에 약간 부족한 실적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실망 매물로 주가가 빠진 거라고 누군가 설명해 주죠. 이번에는 반대로 아주 최악의 경제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시장도 급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히려 시장이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이유를 설명해 주죠.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참 웃기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이 지멋대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든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떤 설명이든 듣다 보면 다 그럴듯하고요. 말이 되죠. 그런데 왜 이런 설명을 팔아서 돈 버는 매체나 사람들이 많을까요?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사실 왜 올랐는지 왜 빠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했고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어 매매했을 테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매수를 했다면 누군가는 매도를 했을 겁니다. 매수한 사람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샀을 거고 판 사람은 이제 빠질 거다, 충분히 비싼 가격이다 판단해서 팔았을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두고 누군가는 사고 또 누군가는 팝니다. 각자의 이유는 있겠지만 정답은 없어요.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은 만약 전자에 감정이 있다면 물리학이 얼마나 어렵겠나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자도 우리 인간처럼 감정이 있고 또 그 감정에 휩쓸려 움직인다면 어떠한 물리 법칙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원자는 물질의 기본 단위고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인 것처럼 인간은 시장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이 움직이는 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똑같은 값이 주어져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도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거든요. 탐욕과 공포에 의해 혹은 집단 광기에 의해 얼마든지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우주로 쏘아 올린 탐사선이 언제쯤 화성을 통과할지는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일 짬뽕을 먹고 싶을지 아니면 자장면이 먹고 싶을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야식이님의 짬뽕 먹방을 보면서 아, 내일 짬뽕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일 중국집에 간다면 100% 짬뽕을 먹게 될 거라 확신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짬뽕이 먹고 싶은 기분이 들었지만 막상 내일 중국집에 갔는데 단계 땡겨서 짜장면이 먹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처럼 종잡을 수 없는 수십여 개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질없는 일이에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그것도 수억 명의 합의된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뉴스나 전문가가 말해주는 것 중 팩트라고 할 수 있는 건 사건 그 자체뿐입니다. 주가지수가 얼마나 오르고 내렸다거나 개별 종목 주식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다는 사실뿐이죠. 나머지는 그에 대한 해석 혹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듣기 위해 하루에 얼마만큼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무언가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을 무언가 실제로 알게 된 것으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프게 알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지만 세상은 알면 알수록 스스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역설적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시장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참 겸손합니다. 많은 책을 보고 공부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결론에 도달할 뿐이거든요. 유명한 투자 대가들 중 확신에 차서 떠드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대가들은 대부분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고 마지못해 자신의 경험에 비춰 각각의 가능성에 대해 의견 정도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저 그분들이 일부러 겸손을 떨려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워렌 버핏은 자신이 죽으면 부인에게 재산의 90%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돈의 심리학의 저자이자 벤처 캐피털을 운영하고 있는 모건 하우절도 개인 재산의 대부분을 인덱스 펀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버튼 말키를 비롯해 평생 투자에 관해 연구한 경제학자들 중 상당수는 인덱스 펀드가 궁극적인 종착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물론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거라 믿는 전문가들도 일부 있고 시장을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하는 분들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조차도 재산의 대부분이 아닌 1-20% 정도, 잃어도 상관없을 정도만 시장을 이기기 위한 게임에 투자할 뿐입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를 시험해보기 위한 일종의 게임이죠. 게임을 하면서 전 재산을 거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겠죠.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고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떠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요? 99%는 둘 중 하나입니다. 일부는 짧은 시장 경험과 어중간한 지식으로 어설프게 알아서 그릇된 확신을 갖게 된 사람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스스로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에게 정보를 팔아서 돈 벌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려는 이유를 잊지 마세요. 돈을 벌려는 이유가 자유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얻기 위함 아닌가요? 인생을 좀 더 즐기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런데 그 소중한 자유와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단순히 무언가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을 얻기 위해 허비하지 마세요. 차라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하는 일, 미래에 하게 될 일들을 더 잘 하기 위해 역량을 갈고 닦는 데 투자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더 커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로 인해 세상도 좀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고 뭔가 알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하다면 뉴스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허비할 시간에 차라리 책을 보세요. 시장의 역사를 공부하고 경제학, 철학, 심리학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럼 실제로 무언가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건 투자로 돈 버는 특별한 방법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걸 알면 돈 벌 시간도 부족할 텐데 영상이나 찍고 있진 않겠죠. 그저 제가 전할 수 있는 건 대가들의 올바른 투자 철학과 원칙 정도 알려주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건 크게 복잡하지도 않고 단순합니다. 물론 단순하다는 게 쉽다는 얘긴 절대 아니고요. 머리로 알긴 쉽지만 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다이어트 하는 방법 모르는 사람들 없죠. 적게 먹고 운동을 통해 섭취한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면 되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건 절제와 끈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실천하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특별한 방법, 쉽고 편리한 방법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적은 운동만 하면서 살을 뺀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연금술을 발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노력을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졸업 후에는 돈을 쫓아 투자업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기기 위해 연구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투자한 돈을 갖고 펀드도 운영하죠. 액티브 펀드들입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80% 이상의 액티브 펀드들이 단순히 시장 수익만을 쫓아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패시브 펀드보다 못한 성과를 냅니다. 물론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 시장을 이기기 힘든 비밀은 수수료와 세금에 있습니다. 대략 연간 2-3% 정도의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한 패시브 펀드에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평생 투자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투자를 업으로 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시장 수익 대비 2-3%의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얕은 지식을 갖고 부업으로 잠깐 투자하면서도 여러분은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거라 기대하죠. 욕심입니다. 도둑놈 씹보예요. 불확실한 2~3%의 초과 수익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왜 투자하려 하세요? 그냥 맘 편하게 시장 수익률을 목표로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세요. 욕심을 비우고 시장 수익률에 만족할 수 있다면 투자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저는 지난 1년 뉴스나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찾아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포털 사이트에 뜬 뉴스 제목까지 피하진 못했지만요. 대신 특별한 주제가 아닌 이상 내용을 클릭해 보진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저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투자된 자산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안 오른 자산이 없었으니까요. 수익률 자체가 특별히 높았던 건 아니지만 시장이 상승한 만큼은 온전히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결코 적은 수익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시장의 뉴스를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쫓아 일일이 청취했던 과거보다 절대 못한 성과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죠. 마음도 한결 편했고 잠도 더 잘 잤으며 남는 시간을 통해 더 많은 책을 읽고 다른 소중한 일들도 더 하게 됐습니다. 제가 느끼고 얻은 것들을 여러분도 꼭 누려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저리 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